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국제관계의 국제사회의 특징, 뭐 무정부성이라든지 힘의 논리, 뭐 자국의 이익을 추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의식과 뭐 공존의식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봤고요. 다양한 국제관계의 주체들,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영향력 있는 개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 갈등과 종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자, 그 갈등과 경쟁과 협력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그 다양한 그 갈등과 경쟁, 협력의 유형에 대해서 오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이 칠판에 써놓은 이 두 가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국제관계의 경쟁과 갈등은 도대체 왜 나타나는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반에 또는 뭐 어떤 학급이 좀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하면 이제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요. 서로 뭐 존중해주고 뭐 배려해주고 규칙을 잘 지키고 서로 약간 싸우려고 할 때 약간 한 번 더 참고 뭐 이런 경우도 반이 평화로울 수가 있겠죠. 또 그래요. 누가 조금만 약간 튀는 애가 있으면 조용히 해. 너 그러지 마. 확 눌러줬어요. 이래도 굉장히 반이 조화로울 수도 있겠죠.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친구나 힘이 있는 친구가 그렇게 한다면 뭐 둘 다 겉으로 보기에 어쨌든 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국제관계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국제관계에 적용을 해보면 국제사회에서 갈등은 왜 발생하냐면, 그리고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두 가지 시각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상주의라는 시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주의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둘 다 약간 기본 가정이 달라요. 현실주의에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권력을 자꾸 가지려고 하고요. 힘을 추구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자기 나라 국가가 지금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그렇게 보는 게 현실주의 시각이고요. 이상주의에서는 사람이 언제 악하기만 하냐. 서로 다 연민의식도 느끼고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국제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두 가지 시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현실주의에서는 국가 간의 뭐 이익이나 조화가 가능이나 할 것 같냐.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국가 간에 서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는 불가능하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현실주의라면, 이상주의에서는 인간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선한 그런 성질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도덕적이고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게 이제 이상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이제 추구하는 핵심 개념이 있어요.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주의에서는 힘이다. 뭐니 해도 국가가 힘을 길러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는 국익을 추구하는 것밖에는 뭐 답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 힘의 추구, 국익의 추구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현실주의의 핵심 개념이 되겠고요. 이상주의에서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언제든지 모색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요게 국익, 힘이 아니라 조화를 추구해서 평화롭게 지내는 거, 공존하는 것이 우리 목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현실 이상주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쟁은 갈등의 끝판왕이에요. 서로 국가 간에 경쟁하고 갈등할 수도 있겠지만 갈등하다 보면 터지는 게 전쟁인데, 전쟁은 도대체 왜 일어나냐면, 현실주의에서는 인간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그동안은 참고 있었던 거예요. 왜 참고 있었냐면, 제가 나보다 너무 세니까, 내가 대들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서로 힘이 똑같은 친구들이 예를 들면 예전에 얘기했죠. 미국, 소련이
서로 전쟁을 벌이면 이기더라도 거의 나도 거의 반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그런 상태였겠죠. 그것까지 서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감수하고서까지 전쟁을 벌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굉장히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전쟁까지도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균형이 팽팽하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쉽게 이길 것 같아. 이 균형이 깨져버리는 순간 전쟁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이 되겠죠. 그에 반해 이제 이상주의에서는 사람은 원래 다 착하고 도덕적인 존재인데 유독 이상한 사람이 와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뭐 전쟁을 좋아한다거나 뭐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 전쟁할 거야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출연한다거나 아니면 함께 우리가 지키기로 했던 그 규칙이나 제도가 어느 날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특정한 사람한테 불합리하거나 이게 서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제도가 아닐 때 제도나 이상한 사람 제도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상한 사람이 등장하면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이상주의의 시각입니다. 그럼 평화는 어떻게 추구하는 것이냐? 반대로 하면 되겠죠. 문제가 원인이 있으면 해결책이 있듯이 평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나라가 세력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룰 때 평화로울 수 있다. 여기 보기에는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이지만 어쨌든 그 긴장 상태가 유지된다면 국가가 세력의 균형을 이룬다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현실주의 시각이라면 이상주의에서는 이 제도가 문제 있었으니까 제도를 잘 보완하면 평화롭게 유지할 수가 있다. 규칙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 그렇죠? 또는 이 모든 나라들을 다 함께 뭐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초국가적인 행위체가 등장한다거나 뭐 유엔 같은 이런 거 있죠. 거기서 만든 규칙을 가지고 서로 이익을 조화롭게 지낼 수가 있다면 초국가적인 행위체가 등장한다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 문제를 보는 시각도 다양해요. 국제 문제, 특히 뭐 전쟁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실주의에서는 전쟁이 안 벌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세력을 똑같이 맞추거나 힘을 기르거나 아니면 혼자 하기 힘들면 다른 나라들을 뭉쳐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서로 힘을 기르는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현실주의에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겠고요. 이상주의에서는 국제적인 법, 국제법을 잘 만든다거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어떤 국제기구가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서로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초국가적인 모든 나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큰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특정한 나라가 다른 나라 전쟁하려고 했을 때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함께 제재한다면 이렇게 집단적인 안보를 추구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상주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 갈래 치다 보면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분파가 생기긴 하는데요. 크게 보는 시각은 두 가지에서 다 뿌리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우리 얘기했던 교실 속 상황을 국가 간의 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해보세요. 미국과 소련의 그런 갈등 상황 아니면 이건 좀 비교적 최근 그런 상황들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교과서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109페이지. 이런 이론을 좀 머릿속에 더 넣고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경쟁과 갈등과 협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109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첫째 줄에 보면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한대요. 이제 그 밑에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는 전쟁까지 벌어지기도 한다는데, 자,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벌어집니다. 자, 밑에 활동을 보세요. 자, 카스피 해를 둘러싼 갈등. 여기 보면 지금 유럽 러시아 있는 쪽에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요 사이에 카스피 해라는 건 이제 바다를 말하겠죠. 근데 그 어떤 사람은 카스피 호라고 이렇게 이걸 들고 있어요. 해랑 호는 큰 차이죠. 해는 바다고 호는 호수를 말하는 건데요. 자, 바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 1학년 때 영토, 영해, 영공하면서 아마 배웠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국경을 기준으로 특정한 범위는 그 나라의 독점적인 영토,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지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카스피 해라면 요 국경을 좀 길게 맞대는 나라가 더 많은 자원을 가져가겠죠. 근데 이 호라면 아마 그 호수 인접한 여러 국가들이
또 공통으로 뭐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될 거예요. 자원을. 자, 그 카스피 여기에는 석유라 천연가스들이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서로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게 뭐 해냐 호냐 이렇게 가지고 갈등을 벌이겠죠. 자, 두 번째로는 중국 내에서 발생한 갈등. 중국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굉장히 많은 인종, 소수 민족들이 거기에서 뭉쳐가지고 한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소수 근데 민족들이 지금 독립을 하겠다고 각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소수 민족을 그냥 분리 독립시켜 버리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뭐 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자원이라든지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뭐 그냥 민족을 독립시켜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굉장히 뭐 주권이라든지 경제적인 권리 이런 부분들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뭐 민족 문제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까지 같이 걸려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환경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봄철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날라오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요새 지구 온난화, 뭐 플라스틱, 뭐 옆에서 방사능,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옆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터지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집에서도 어지른 사람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약간 뭐 이런 경우처럼 세계에서도 선진국이나 좀 개발도상국이나 이걸 막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발전을 위해서 막 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걸 쓰지 그런 능력이 아직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못 쓰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뭐 쓰레기를 수입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경제적인 발전을 해야 돼 이런 나라도 있다 보면 그러다 보면 뭐 지구를 오염시키는 나라 따로 있고 이거를 뭐 지켜야 되는 나라 따로 있고 이런 경우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국제적인 환경 문제는 한 나라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그 환경 오염 좀 그러면 중지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가 없기 때문에 무정부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주권에 뭐 강제력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겠죠. 자,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110페이지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러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뭐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뭐 협력하기도 하고요. 국제적으로 빈곤이나 뭐 기아, 뭐 질병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뭉치기도 하고요. 특히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같은 걸 설정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뭐 한다 보면 우리 세대에서 이제 끝나버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미래 세대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존해 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 그 중에서 한 17개 정도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해서 SDGs라고 해서 이제 기아를 끝낸다든지 그다음에 뭐 양성평등을 달성한다든지 뭐 빈곤을 탈출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제사회의 공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국가 간에 서로 협력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외교 활동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외교 활동. 이런 거 외교 활동이 있겠고요. 외교 활동 밑에 보면 핑퐁 외교라는 것도 한번 잘 보세요. 핑퐁 외교라는 게 뭐냐면 핑퐁이 이제 탁구죠. 그렇죠? 두 나라가 예전에 뭐 미국이랑 뭐 중국이 서로 바로 만나가지고 서로 자기 그 진영 싸움을 하다 보면 뭐 자칫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갈등이 벌어지기 전에 서로 탁구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서로 약간 친근함을 좀 쌓아놓고 좀 서로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와서 정치적인 협력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되겠죠. 핑퐁 외교 같이 정치 분야가 아닌 나머지 분야, 민간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먼저 화해의 무드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세계 시민 의식이란 거예요. 세계 시민 의식은 뭐냐? 뭐 그걸 보면 국제사회 문제를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사는 사회,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행동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세계 시민 의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밑에 예를 잘 나와 있죠. 뭐 내가 좋아하는 감자칩 하나 먹기 위해서 코끼리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거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 우리 뭐 공정무역 요새 뭐 공정 커피 공정 뭐 초콜릿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세계 시민으로서 하나 함께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줬던 활동지 빈칸 한번 채워보기 바랍니다. 네.
다 채웠죠. 그럼 선생님이 이제 답을 여기 띄워놓을 건데요. 이 답을 한번 잠시 또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빈칸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자, 빈칸까지 다 채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에서 이제 두 단원을 다 한 거예요. 국제사회 특징, 국제사회에 참가하는 행위 주체, 그리고 오늘 학습한 국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 보는 시선,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국가 간의 경쟁, 그리고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독도라든지 뭐 동북 공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